13번. 요구에서는 배울 게 참 많네요. 일단은, 첫 번째, 흡수 법칙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떤 집합 A가 있고요. 뭐, 1과 2를 원소로 간다고 치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1과 2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인 상황이죠. 이거 일 때, 전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거 일 때 A 교집합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A 교집합 B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녀석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1과 2가 바로 그 녀석들이죠. 1과 2는 A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를 합해 볼 거예요. A 합집합 B를 합할 건데 A 집합과 B 집합을 모두 합하는 거죠. 그래서 1과 2와 거기다가 3까지 합하면은 결국 1, 2, 3이니까 결국은 B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흡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은 집합과 큰 집합의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집합과 큰 집합의 합집합은 큰 집합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법칙 설명이 드렸고, 그 다음에 차집합에 대해서 차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통된 원소는 2라고 하고 집합 A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공통된 부분은 바로 이 가운데 부분, 여기는 2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과 2가 되고요. 그리고 집합 B는 2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통된 부분은 가운데 써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구할 거냐면 A 차집합 B를 구할 거야. A 차집합 B를 구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씁시다. A 차집합 B는 자, 차집합은 뭐냐면 요거는 A에서 B의 B에도 A에서 요거의 의미, 자, 요거의 의미는 집합 A에서 B에도 속하는 놈들을 제외시켜 빼버려 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집합 A에서 B에도 속하는 녀석들 바로 요 녀석들이 요 2라는 녀석이죠. 그 녀석을 뺀 나머지를 써주시면 돼. 그럼 이제 1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할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A의 집합 A는 1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다 구해버릴 건데 자 B의 여집합이란 것은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아닌 놈들은 B가 아닌 놈들 B가 2, 3이니까 여기서 B가 아닌 놈은 1밖에 없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표현이 보이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요런 표현이 보이면은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처음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가 있다.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갑니다. 앞에는 그대로 가주시고 차집합 있죠. 자, 요 빼기, 요거를 교집합으로 바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에다가 여집합 기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여집합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 앞에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 빼기 있죠. 걔를 교집합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있죠. 자, B의 여집합에다가 다시 한번 여집합 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A 교집합, 여집합 두 개가 되면은 다시 그냥 B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역시 앞에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빼기로 바뀌고요. 그러면 뒤에 녀석에다가 다시 한번 여집합을 붙여줍니다. 그럼 얘는 A 차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보자. A 교집합 B를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앞에 거는 그대로 가주시고요. 교집합을 빼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뒤에 녀석에다가 여집합만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된다.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은 차집합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집합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인데 여기서 하나 더 차집합에서 하나 더 하셔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차집합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가 B 안에 들어간다.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는 요거고 그리고 B는 요거고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A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는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A 차집합 B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A 차집합 B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 차집합 B의 의미는 뭐냐면 집합 A에서 B에도 속하는 놈들을 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합 A는 1과 2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B에도 속하는 놈들은 A가 B의 분집합이니까 다 속하거든요. 그래서 다 빼버리면 결국 남은 것이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흡수 법칙의 그래서 이것도 하나 조금 따로 외워둡시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차집합해 주시면 걔는 공집합이 된다. 그래서 암기해야 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공집합이다. 암기. 작은 거에서 큰 집합을 빼주시면은 공집합이다. 암기. 외우시라고.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십니다.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요거 흡수법칙 외우시고,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거 A가 B에 속할 때, 요 속할 때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속할 때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 더 해야 될 게, 드모르간의 정리라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있으면은 이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포함 관계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가 1과 2라고 하고 그리고 B는 1과 2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녀석들이니까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녀석들이니까 1, 2, 3을 빼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고 여기는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렇게 기억합시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4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라는 우리 부등식의 성질 있죠. 그래서 요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양변에 여집합을 붙이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왔다 갔다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흡수 법칙과 차집합, 그리고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은 공집합이다라는 것까지 요것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1번은 A 교집합 B를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이제 흡수 법칙이죠. 흡수 법칙이죠. 그래서 작은 집합과 큰 집합을 교집합하면은 작은 집합인 A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보이는데, 자, 일단 요거는 바로 차집합에서 배운 내용 B 해주시고, 여기 교집합 있죠? 교집합을 빼기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녀석에다가 다시 한번 여집합을 붙여주시면은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B 차집합 A로 바뀌게 되고요. B 차집합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 됩니다. 요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B에서 A를 제외시켜 주시면은 바로 요 바깥 부분의 영역이 색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공집합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식이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A의 여집합, 부분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건데, 자, 양변의 여집합을 떼주시면은 포함 관계, 부분집합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요걸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죠. 그래서 한 번 더 틀린 식이 되겠습니다. 거꾸로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여집합을 붙여주시면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되고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3번은 틀렸죠.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 있는데 자 얘도 A 빼기 B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바로 요거죠. 이거 외우라 그랬죠.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빼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가겠습니다. A 합집합인데요. 자, 흡수 법칙. 작은 집합과 큰 집합을 합하면 큰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집합인 B가 되는 건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